안녕하세요. 저는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IB 케미스트리를 지도하고 있는 차윤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 가을 학기부터 IB를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23년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과학 과정들이 개정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IB 케미스트리에 관해서 실리버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변화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의 제목은 IB Biology and Chemistry,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IB Chemistry를 다루게 되고요.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IB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그리고 IB Course Companion 기준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해드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 assessment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개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더 이상 페이퍼 3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페이퍼 3는 주로 옵션 토픽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험이었는데요. 이제 이 페이퍼 3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에서 배우던 그런 개념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옵션 토픽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HL과 SL 공통 개념들로 이제 함께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부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빠지게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가감된 사항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IB 케미스트리의 실리버스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케미스트리 실리버스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실리버스 기준으로 소개된 11개의 토픽, 그리고 HL의 경우는 21개의 토픽들로 개념 형식으로 실리버스가 정리되었는데요. 이러한 개념 위주 정리 방식이 아닌 구조와 반응성, 이 두 테마만으로 모든 개념을 소개하겠다는 IB의 큰 그림이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미스트리 교육과정에서는 개념들이 크게 가감되지 않았음을 제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웠던 몇몇 개념들이 빠진 것을 캐치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버스를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 테마에서는요, 세 가지 소주제인 운동론과 원자 모형 및 이상 기체 특성을 소개하는 소주제 하나, 그리고 분자들의 화학적 구조와 결합, 자, chemical bonding and structure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소주제 하나, 그리고 원소와 분자들의 특성대로 나누는 주기율표와 유기화합물의 작용기 분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반응성 테마에서는 화학 반응론 및 연력학을 어우르는 소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반응성 테마에서는요, 독특하게 질문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재밌는 예시들과 개념들이 융합되어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 반응 연력학에 관련된 소주제에서 과거 옵션 C, 과정 개정 전에 교육과정이죠. 과거 옵션 C에서 에너지 공학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질량 분석기, mass spectrometer죠. 그리고 공명 구조, resonance 구조, 그리고 벤진 케미스트리는 SL에서 소개되었던 과거 개념들로 이제는 HL 과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SL과 HL 사이의 난이도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그룹 4 과학 과목들보다는 케미스트리는 옵션 토픽들이 또는 몇몇 소수 개념들이 빠지는 것 이외에 새롭게 2025년도 가이드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SL 학생들에게는 과거 난해했던 acid deposition 내용들과 HL 학생들도 너무나 어려웠던 stereoisomerism과 synthetic route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삭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러버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순서나 테마가 엮인 방식을 보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B 교육과정의 변화가 정말 100% 내신으로 반영이 될지가 의문이 됩니다. 케미스트리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구성된 분류가 달라졌을 뿐, 그리고 여러 새로운 개념들과 예시들이 분산적으로 모든 테마에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현재 실러버스 구조에 새롭게 추가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기만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새롭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도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IB는 2년간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를 함께한 후에 공식 시험을 5월 달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학교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수업의 진행 진도와 평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IB 과학 교육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의 선정된 토픽들이 IB가 제시한 순서에 맞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신 공부도 사실상 변화된 커리큘럼을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빠지는 토픽들은 공부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되는 토픽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학교 선생님의 지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베루스에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아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며 학생들의 진도에 맞춰서 미리 방학 때는 개념 선행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시키고, 학기 중에는 개념 총정리 그리고 문제풀이를 초점을 맞춰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ssessment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Paper 1 MCQ, Paper 2 Database Questions and Short and Extended Responses, Paper 3 Experimental Analysis and Option 구성으로 파이널 exam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옵션 토픽들이 빠지게 되면서 Paper 3는 아예 사라지게 되었고, Paper 1A MCQ, Paper 1B Database Short Response, 그리고 마지막으로 Paper 2 Short and Extended Responses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새로운 Paper 1B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Database Short Response 문제들은 기존의 Paper 2에도 출제되었을 뿐더러 기존의 Paper 3 Section A에서 출제되었던 실험 기법과 데이터 분석 관련 문제들이 Paper 1 Section B에서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러버스의 개정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어세스먼트의 재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도 기존의 자료를 아예 배제하고 새로운 자료만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잘 섞어가면서 교육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되었든 실러버스는 2025년도에 개정이 될 것이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변화된 실러버스를 교육을 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는
내신을 대비를 학교는 어떻게 내신 문제를 출제할 거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대응을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모든 IB World School은 IB 규정에 따라서 모든 IB 학생들에게 실리버스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새로 개정된 실리버스에 그대로 따라서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리버스의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평가 항목들인 Papers 1 and 2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재배치 또는 재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내신 관리를 위해 풀어볼 관연도 문제들이라든지 교육 자료들 또 재배치하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만 잡자면 학교 선생님의 성향과 학교 선생님의 진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베루스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서 학교별 교육과정 분석과 관리를 통해 또 학생들의 직접 향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학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